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여섯 번째, 내 인생의 최고 결정자. 목표 설정, 시각화, 긍정의 학원. 1년 후 나는 오늘 시작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된다. 1년 후에 오늘 시작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상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장애나 뇌손상을 입은 게 아니라면, 전체주의 국가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 거울 앞에 서보라. 지금 일자리를 수락한 사람도 나였고, 지금의 직장에 머물러 있기로 작정한 사람도 나고, 정크푸드를 먹기로 결정하는 것도 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싫다는 소리도 못한 것도 나, 기대를 저버리는 사람을 계속 믿어온 사람도 나, 비탄과 배신감을 주는 자, 선을 긋지 않은 것도 나, 학대하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에게 매달려 있는 것도 나,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은 것도 나, 음주, 과속, 흡연 등 스스로 자멸하는 습관을 합리화한 사람도 나, 나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호구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다 내가 키운 괴물들이다.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데요. 내 인생과 현 상황은 100% 나의 책임입니다. 음,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내 인생의 상당 부분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벌어진 일들에 대한 통제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각과 태도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에 태어난 스티븐 이야기가 있는데요. 책에서 스티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부와 사회가 개인을 대신해 생각할지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내 누이는 원하지 않은 상대와 강제로 결혼했고 내 친구들 다수가 사상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적어도 그곳에 남느냐 떠나느냐의 선택권은 내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선택은 내 나라를 떠나 망명자가 되어 미래를 선택할 기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3km를 걸어서 탈출했고 지금은 다른 곳에서 삽니다. 손 하나를 잃었지만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인생과 좋은 직업을 얻었습니다. 내 친구들의 다수는 살던 곳에 남는 것을 선택했고 아직도 그 선택의 피해자로 살고 있습니다. 내 선택은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고 나는 현재 그 선택의 보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처지라고 생각했던 처지에서 벗어났습니다. 새 삶을 위해 새로운 곳으로 향했을 때 떠나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있는 줄도 몰랐던 문들이 열렸습니다. 물론 중간에 체포되거나 살해될 위험이 있었지만 내게 남느냐 탈출하느냐의 선택권은 내게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여기에 정말 전체주의 국가에 태어나서 죽음의 위기에서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스스로 선택할 새로운 환경을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스스로 환경과 처지의 피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화재,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 전염병, 지진, 태풍 등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쓴 빅터 프랭클의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내가 선택할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아무리 힘든 상황, 나를 억압하고 나를 짓누르는 그런 상황에 자극이 있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한 반응에는 내가 선택할 영역이지요. 내가 거기에 어, 그 반응에 찌들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거기에 내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인간으로서의 반응을 할 수 있다면 살아날 그런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여기 스티븐 이야기처럼 그렇게 내가 아주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그것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첼이라는 상황도 여기에 예가 있었는데요. 장애인이 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1만 가지라면 지금은 9천 가지이다. 이 미첼은 27살 때 오토바이 사고로 몸 65%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4년 후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추락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첼은 콜로라도 시장에 또 출마하여서 선출되었고
그때 산을 구한 시장으로 그렇게 명명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에 1,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가로서 성공하였고 국회의원 후보로도 되었고 환경운동가, 자연보호 활동가로 활동하였습니다. 또 비행기 조종사로도 계속 조종을 하였고 국류 래프팅을 즐겼습니다. 미첼의 인생 모토는 중요한 것은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다. 거기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다. 성공하거나 제약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은 정말 나에게 오는 자극에 내가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습니다. 미첼도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로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느냐로 인생 모토를 삼았습니다. 한계는 스스로 부과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인생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육과에 내 인생의 수질 관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미묘한 단서를 놓치지 말자. 무례하고 오만하고 시간관념이 없고 경제관념이 없고 자격지심이 강하고 폭력 성향을 보이고 술, 약물, 강박, 무책임, 게으른 사람이 있다면 멀리하라. 나쁜 징후를 보이는 사람을 섣불리 내 인생에 들여놓지 말라. 인생이 보내는 경고들을 간과하지 말자. 상대가 동료와 부하 직원, 서비스업 종사자와 동물을 대하는 방식을 보자. 그것은 장차 내 남편, 아내를 대하는 방식이다. 그런 동료와 부하 직원, 서비스업 종사자와 동물을 학대한다면 장차 나의 남편 또는 아내를 그렇게 학대하는 방식이겠죠. 인생은 끊임없이 단서를 제공한다. 내 인생에 해로운 사람이 있는가? 엮이지 말라. 최소한 그 사람 주변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자. 이렇게 내 인생의 수질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